남성고와 중앙고가 자사고로 재지정됐지만 평가 점수는 일반고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에게 사망 이후에도 사회복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간부 2명이 근무 시간에 도박 현장에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도박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OCI 군산공장의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진상조사와 법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문제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있는 뜨거운 감자인데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재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평가에서 일반고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자사고 지정 당시부터 교육감의 거부로 논란을 겪었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올해 재지정 심사에서 통과 기준인 60점 이상을 받아 향후 5년간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사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일반고와 별다른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단은 일반고의 점수를 70점으로 봤을 때 남성고는 일반고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고 군산 중앙고는 그보다 낮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산 중앙고의 경우 6개의 평가 지표 가운데 학교 만족도만 우수하다는 성적을 받았을 뿐 나머지 영역에서는 보통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보다도 평가 기준에서 결과가 안 좋다고 한다면 과연 자사고로서의 그 기본 취지가 맞게끔 지금 설립 운영되고 있느냐. 자사고 반대 교육단체들은 자사고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권학교인 자사고만을 위한 정책은 특정 학생들, 특권 계층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고의 정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해야 마땅하다. 도교육청의 발표로 기존 입지를 유지하게 된 자사고들이지만 기대치를 밑도는 평가 결과로 존폐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CCTV가 의무화되는 등 주요 제도와 시책이 변경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원생 폭행 우려가 제기되면서 자율적으로 설치되던 어린이집 CCTV가 하반기부터는 의무화되며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되던 국제운전면허증이 여권과 함께 도청 민원실에서 동시 발급됩니다. 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에서 경유가 제외됩니다.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가 삼락농정 등의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은 준비의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농업과 관광, 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지사는 농업인과 소비자 등이 함께하는 삼락농정의 추진 체계 구축과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밸리 사업이 정부의 타당성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점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독거노인이나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망한 뒤에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잘못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수할 방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식, 친척 하나 없이 여생을 홀로 지내다 얼마 전 눈을 감은 83살 김모 할머니의 은행 통장입니다. 구청에서 주거와 생계보조, 기초연금으로 매달 33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할머니의 사망 신고가 접수되고 며칠이 지났는데 보조금은 예전과 다름없이 통장에 입금된 겁니다. 사망 신고와 보조금 지급 차이라지만 문제는 반납할 방법도 없다는 점입니다. 환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절차상 또 방법상 아직 좀 어떻게 해야 될지가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주시는 상속자가 없는 독거노인이나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전국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라며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꼭 감사 때 걸려요. 단골 메뉴야. 전주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결국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 은행의 휴면 계좌로 방치되거나
누군가에 의해 임의대로 쓰여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의 무용고 사망자는 2,500여 명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사후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경찰이 지난 29일 전주의 한 원룸 도박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적발된 사람들 중 일부가 다름 아닌 현직 경찰 간부들이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오후 5시쯤 전주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카드 도박 현장을 급습해 판돈 300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현장에 있던 7명을 현행범 체포하거나 임의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A경위와 진안경찰서 소속 B경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근무 시간 중에 도박 현장에 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행 대부분은 도박 혐의를 인정했지만 A경위와 B경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두 경찰관은 알고 지내던 원룸 주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아 현장에 있었을 뿐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 전과자까지 있는 도박 현장에 현직 경찰 간부가 그것도 근무 시간에 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많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도박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도박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이제 방조냐 도박을 직접 했느냐 부분 조사를 더 해봐야지. 경찰은 현재 두 경찰관에 대해 도박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으며 이후 처벌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직 경찰이 도박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 회의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앞두고 마련한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 안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또 그 참여 제도들은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있는지를 짚어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시민단체가 전주시가 2013년 지급한 시내버스 적자 보조금이 잘못됐다며 주민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만나 사안을 설명하고 청구에 필요한 서명 인수를 채워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걱정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현재 도지사가 시장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이라 현재 도감사관실에서 얼마나 잘 밝혀낼 수 있을지 그것이 좀 의문입니다. 주민 참여를 보장한 제도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감사 청구가 있는데 2005년 군산 방패장 찬반 투표가 주민투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주민감사 청구는 지금까지 8건이 있었지만 실제 감사가 진행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감사 청구 심의회가 각하시켰기 때문입니다. 심의회 구성은 도지사 정권이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원하는 바와 다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주민 감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가가 다 정하고 정한 상태에서 그걸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이제 국민들은 주민이었다면 이제 스스로 이제 각자가 그 판단해서 이제 행동할 수 있는 주민들이 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 시대는 열렸지만 단체장의 책임을 묻거나 전횡을 제지할 수단은 없는 상황. 지방자치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감시와 견제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제도와 운영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도내 메르스 관리 대상이 20명 안팎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도내 메르스 관리 대상은 22명으로 서울 건국대병원 등에서 접촉 의심자 7명이 확인돼 이틀 전에 비해 관리 대상이 3명 증가했습니다. 대책본부는 도내 메르스 사태가 장기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격리자와 능동감시자에 대해 모니터링과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CI 군산 공장의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군산 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는 그제 군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가 안일하고 무능한 대응으로 시민 불안과 불신을 키웠다며 사고 원인과 주민 피해 등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화학물질 사고 대응 체계를 감시해 나가는 한편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어린이집을 현재 3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합니다.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어린이집은 6개월에서 36개월에 가정양육 아동을 둔 가족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어린이집 이용을 원할 경우 아이사랑 보육 포털을 통해 신청하거나 시간제 보육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노후된 단독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전주시 해피하우스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전주시는 현재 3개 센터에서 7개 동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해피하우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북부권 센터를 설립해 4개 센터 15개 동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해피하우스 서비스는 단독주택의 전기 누전과 수도 누수, 환기시설 등 총 24개 항목에 대한 불편사항을 무상으로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방향과 관련해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전북도는 뚜렷한 권한이 없다며 전주시가 기존안과 변경안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은 7월 중순 이전에 종합경기장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물반 물고기반. 한때 옥정호를 잃은 말입니다. 그만큼 고기가 많았다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족 자원이 크게 부족해졌는데 임실군이 옥정호의 어족 증강을 위해 대규모 붕어 방류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 밖에 시군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은 어족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옥정호의 어업 자원을 늘리고 어업인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대규모 붕어 방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붕어 20여만 마리를 방류했는데 임실군은 오는 8월에도 붕어와 메기, 잉어 등 80여만 마리를 추가로 방류해 과거 옥정호의 명성을 되찾도록 할 계획입니다. 옥정호의 부족한 어획 자원을 보강하고 지역민들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하고자 근본 붕어 취업 방류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장수군이 산서면 일원의 오수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54권이 투입된 오수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서는 홍수 피해 예방 사업과 함께 기존 콘크리트 볼을 철거하고 자연형 여울과 자연석 호안을 설치해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했습니다. 제방축조로 인한 농기계 통행이 가능함에 따라 영농 편리를 제공하여 농가 수익 향상이 기대됩니다. 지난 4월에 문을 연 진안군 의료원이 동부 산간지역 유일의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의료원은 현재 24시간 응급실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 7개 필수 외력 과목 그리고 영상의학과와 마취 통증의학과 등 진료 지원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소아청소년과도 개설 운영하게 됩니다. 정읍과 남원시가 일본에서 농산물 판촉전을 엽니다. 오늘부터 닷새간 일본 후쿠오카 서일본 철도에서 5개 대형 유통 매장에서 열리는 이번 판촉전에 정읍시는 수박과 토마토를, 남원시는 멜론 등 특산물을 출하해 시식회와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군산 지역에 실내 마장을 포함한 공공 승마장이 올해 안에 조성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올해 마을산업 육성 사업에 군장대학교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성산면 일대 11만 제곱미터에 20억 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공공 승마장과 사육장, 휴게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말 생산과 판매, 관광 등을 통해 농촌의 대체 소득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통해 전북 관광을 홍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과 몽골 등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해 임실 필봉문화촌과 정읍 선비문화체험관 등을 관광하고 전북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유학생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시로 관광 팸투어를 마련해
도내 관광지를 홍보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전주시가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3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민심 탐방에 나섰습니다. 김윤덕, 이상직, 김성주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과 고문단, 핵심 당원들을 대상으로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진행 과정, 여야 정당의 입장 등을 설명합니다. 전주지검은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69살 김모 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에게 근거 없이 장애인 등록검사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며 검찰은 김 씨가 수차례 같은 전과를 저질러 삼진아웃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주시 조합 공동법인이 주관하는 직거래 장터는 오후 6시까지 전주 지역에서 수확된 파프리카와 토마토, 수박 등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2일과 3일 인후동 아중현대 아파트 앞 분수공원에서 직거래 장터를 여는 등 지역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악명인과 젊은 연주자가 함께 선보이는 공연이 오늘부터 사흘간 한옥마을의 공간 봄에서 펼쳐집니다. 전주 해금연주단의 정기연주회가 오늘 우진문화공간에서 있습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을 모아 무료로 상영하는 인디 피크닉을 오늘부터 열흘간 진행합니다. 재활용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는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전이 모레부터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한국 화가 이은경 작가의 개인전이 오늘까지 우진문화공간에 마련됩니다. 전주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내일과 모레 인후동 아중현대아파트 분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순창구는 오늘 풍산면에 위치한 향가 오토캠핑장 개장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북 민예총은 모레 문화공간 여원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문화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임실 군립도서관은 오늘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도란도란 책 모임을 운영합니다. 전북현대는 오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부산 아이파크와 K리그 클래식 19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전까지 일부 내륙에 가끔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정읍 26도, 전주 27도 등 24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